저는 김현철 교수입니다. 남기영 교수님이 이제 내년에 불사 한일주권제약 60주년과 관련돼 가지고 역사 망각, 평화 파괴 아마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도 작년에 일본이 온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남기정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2012년부터 일본이 대외 팽창을 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이 일본이 오는 이 일본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정부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주요 정책 위반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 그런 책입니다. 왜 2012년부터인가 하면요. 2012년 이전에는 일본이 굉장한 온건 보수였는데 2012년부터 뉴라이트가 일본에서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뉴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뉴라이트는 일본 뉴라이트의 철저한 이제 꼬봉 역할을 하는 집단들인데 일본의 뉴라이트가 정권을 잡은 게 2012년이 됩니다. 2012년에 이 뉴라이트들은 신세계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이거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는 해양 세력끼리 뭉쳐서 대륙 세력인 중국을 봉쇄하자는 이런 전략이 있는데요. 이 전략이 이제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 채택됨으로 해가지고 미국 전략이 되고 이것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요. 당시 2012년 당시는 박근혜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이제 친중 반미 이 노선을 어느 정도 견지한 정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한 정권이었는데 2022년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정부는 한반도 판인태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가담하게 되었고요.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문서화한 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인태 전략을 가지고 대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대북한 전략은 함께 평화에서 전쟁으로 시프트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대미 전략은 이제 굴종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도청을 당하고도 도청에는 악의가 없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발언뿐만 아니라요. 저는 더 크게 주목한 게 이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주요 산업과 일자리마저도 이제 미국에 갖다 바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됐습니다만은 미국 일자리에 기하는 제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일자리가 보통 평균 1억 원이 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며칠 전에는 트럼프 후보마저도 한국을 현금 일출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굴욕적인 말입니다.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현금 일출기 ATM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요? 이런 건데도 가만히 있는 이런 이제 정부가 탄생된 거고요.
대중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반발 속에서 이제 탈중국 선언을 함으로 해서 대중국 시장에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 쇼크를 가져주면서 수출 위기가 이제 내수 위기로 전환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민생 위기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면은 뭐 채굴액도 통계를 잡은 이후에 최대치를 이제 발휘하고 있고요. 연체율도 역대 최대치, 도산율, 폐업률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이런 어떤 민생 위기가 사실은 이제 수출 위기, 그것도 이제 탈중국 선언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대일 관계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일 국종, 뭐 누누이 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책에서 이제 오야무 오분 관계라고 이제 일본어를 그대로,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썼습니다. 이 결과 한국에서는 친일 유라이트 전성시대, 뭐 MB 정권은 유라이트가 이제 있었지만은 지금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친일 유라이트가 전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포스트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번에 그 명태균 씨 발언에 마셨지만은 결국은 무시각으로 철없는 바지 사장을 옹립하고 그 바지 사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친일 뉴라이트 정책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김은경 분이 발표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올드라이트까지도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류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을 이면에서는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대한민국은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게 제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권은 뭐 그 낮은 지지율에 개의치 않는 정권입니다. 그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 여론이라는 게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라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세 분의 수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배제적인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해서는 시민이 굉장히 강한 대항 권력으로 대응해야지 국가는 번영하고 제대로 자리 잡는다라는 이론을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세 분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와 유사하게 이 정치와 국민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대한민국도 안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제 책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우리 남기정 교수님이나 김창문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을 그렇게 백업하면서 절대 공감한다는